조선 후기에 정치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조선 후기에 왔네요. 그렇죠? 전 근대사의 이제 대단원의 막인, 조선 후기인데요. 이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공부할 부분이 좀 있죠. 사회 변동. 그렇죠? 신분지의 변동. 그러면서 이제 근대사회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단 한번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할까요? 책을 한번 봅시다. 통치체제의 변화 나오죠. 그래서 정치 구조의 변화라고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후기에는 정치편은 크게 비중은 없습니다. 어디 탕평책 뭐 요 정도만 비중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비중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경제편이나 사회편, 문화는 진짜 총정리고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인데요. 예전에 조선 전기의 정치를 할 때 붕당 정치를 제가 쭉 하니 오면서 여기도 한번 건드려 본 거 이제 기억나시죠? 숙종 이후에 그때 이제 나오는 것도 기억이 좀 나셔야 되고 그때 이제 비변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비변사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죠. 임시기구로 왜 만들었냐면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16세기 요거는 이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16세기 중종 때 자 왜구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윗동네에서 여진족이 계속 까짝까짝 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말 그대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는 뭡니까? 변방을 방비한다. 변방을 방비하는 뭐 군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임시기구로서의 비변사죠. 그런데 이 임시기구로서의 비변사를 만들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이러한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좀 정신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의정부의 고관들이 여기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의정부가 조금 살짝 약해지면서 비변사 쪽으로 힘이 실리는. 그런데 왜 의정부에서 고관들이 다 아무 생각 없이 비변사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임시기구였기 때문에 비변사가 좀 있으면 해체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변사 해체되면 다시 이제 의정부로 가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틀려진 거죠. 언제입니까? 임진왜란이 터져버리죠. 그죠? 임난이 터져버리니까, 요걸 이제, 임난은 이제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지금 이제 막아야 된다. 근데 막을 군대가 어딨냐?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임진왜란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비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정부의 고관들이 다 여기로 가 있으니까. 그럼 의정부는 뭡니까? 빈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최고 의결기구화가 됩니다. 그렇죠?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16세기 선조 이후죠. 선조 이후에 최고 의결기구화가 됐어요. 임시기구로 만들어졌던 것이 최고 그러니까 의정부를 능가하는 어떠한 기구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기구가 돼버렸으니까 일종의 이제 왕권, 이 왕권은 의정부에서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못 받쳐주니까 왕권도 약해지고 의정부와 육조에서 실물 담당해서 의정부로 넘어가서 왕에게 또 가는 건데 의정부가 사라지니까 육조도 뭐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해지고 왕권도 약해지고 어디가 강해진다? 비변사가 강해진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삼사는 뭐 하는 기구입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그렇죠? 최고의 권력 기구죠. 그리고 이조전랑. 이조전랑은 뭐 하는 곳입니까? 당연히 문관의 인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권력 기구고요. 자, 병조전랑. 병조전랑은 뭡니까?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권력 기구인데 이 권력 기구가 점차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엔 제 기능을 잘 했다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조전랑직, 병조전랑직,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숙종 이후에 황국이 되면서 숙종 이후에 일당 전제화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뭉치고 남의 편은 배제시키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조전랑, 병조전랑 이런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기구들이 한쪽 편만 들어버리는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상대 세력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기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조전랑과 병조전랑의 변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료 있죠? 사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시면 아랫줄에서 세 번째인가요? 변방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름을 해놓고 과거에 대한 판정, 그러니까 과거 제도죠. 비빈 간택까지도 여기에서 하고요. 또 다른 사료를 보면 뭡니까? 인사권까지 갖고 있어요. 비변사에서.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정치기구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눈에 딱 띄어야 됩니다. 그냥 일단은 정치기구는 그렇게 변해가고요. 이제 군사제도 볼게요. 자, 군사제도를 보면요. 일단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죠. 일단 중앙군을 먼저 볼게요. 자, 중앙군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했습니다. 5위에서 5군형으로 갔다라고 요거 기억하시죠? 자, 5군형이 뭡니까? 그래서 5군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했습니다. 훈련도감 있죠? 훈련도감, 그리고 어영청, 총융청, 그리고 수어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위형, 그렇죠? 지금 보면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니까 5군형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중앙군이니까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중앙군이니까 수도 방위죠. 그렇죠? 궁궐 수비를 하면서 수도 방위를 하는 5개 군대예요. 이 군대를 만들어서 5군형 체제를 완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훈련도감은 언제 만들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선조 때 만들어요. 자, 어영청, 총윤청, 수어청은 언제 만듭니까? 인조 때 만들죠. 인조 때. 그러니까 후금과 항쟁을 할 때죠. 후금과 항쟁할 때. 요거는 외란, 외구와 항쟁을 할 때, 전쟁할 때. 자, 금위형은 이제 숙종 때 만듭니다. 숙종 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훈련도감을 만들었다. 5군형을 완성했다. 틀리죠. 그렇죠? 5군형은 금위형 때 완성이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숙종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자, 임란 중에 만드는 훈련도감은 3가지죠. 총을 쏘는 포수와 활을 쏘는 사수, 그리고 창을 쓰는 살수. 그래서 이 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3수병을 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말할 것 없이 후금과의 항쟁에서 인조 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금위형 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 5군형이 이제 완성이 됐다. 숙종 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지방군을 그럼 또 봐야겠네요. 지방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로 재승방략에서 소고군 체계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방군은 지방 군대가 어떻게 편제되느냐. 그래서 이 편제 과정이죠. 진관 체제가 있었다. 지역 방위 체제인데요. 진관 체제 지역 어떻게 방위를 하는지, 재승방략은 지역을 어떻게 방위를 하는지, 소고군은 어떻게 지역을 방위하는지 요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조선 후기에 가면 중앙군보다 지방군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군의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걸 지우고 지방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희한하게 예전에 이제 여타 시험은 이걸 단편적으로 내죠. 그래서 외워라,
외워서 풀어라 라는 이런 문제를 내는데 이 한국사 시험 절대 그렇게 내지 않아요. 사료가 나오고요. 그 시대 사회를 보여줘요. 보여주고 이게 진관체제냐 재승방약체제냐 소고군체제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더 힘들죠. 자, 일단 진관체제를 한번 볼게요. 자, 진관체제는 이제 15세기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이제 진관체제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이 진관체제는 무엇이냐? 기본을 한번 볼게요. 지역방어체제, 어떻게 지역방어를 했느냐? 기본적으로 읍과 진, 읍 있죠? 진 있어요. 읍과 진, 이것을 일치시켜서 군현을 방위했어요. 군과 현을 방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다시 얘기하면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막아라. 그러니까 스스로 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무슨 군이 있으면 A에 무슨 적이 쳐들어오면 A 지역에 니들 스스로 얘들을 방어를 해라. 누구의 도움 필요 없이 니들이 방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역 방위 체제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진관체제 때 군사훈련을 어디에서 받았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아야죠. 군사훈련은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중앙에 가서 받았죠. 그러니까 A 지역에 뭐 장정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한 50명은 이 때가 됐다. 그러면 중앙으로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 남아있는 거 50명의 청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군사 지휘권 있죠? 지휘권은 누가 갖겠습니까? 그 동네는 니네가 막아라. 그러면 그 동네 짱이 누굽니까? 수령이죠. 수령.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수령들이 맡게 되는 거예요.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볼까요? 문제점. 자, 이게 어떻게 됐으니까 진관체제에서 바뀌겠죠. 그렇죠? 일단 문제가 바로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일단 B죠. 군사훈련을 받으러 중앙으로 가요. 만약에 100명이 있는 동네에서 50명이 빠져가지고 중앙으로 가면 50명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요. 적이 40명이 쳐들어와요.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50명이 40명 막았어. 좋죠. 그럼 쉽게 막을 수가 있고 뭐가 좋냐면 이게 A 지역이죠. B, C, D 지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온해요. 그냥. 생활 자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선 전쟁이 났고 치고받고 막 하고 있는데 얘들은 그냥 농사 짓고 편안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죠. 뭡니까? 100명이 오면 자 50명 그냥 깨지겠죠. 깨져요. 그럼 다음에 어디입니까? B나 C로 가겠죠. C 어때요? C도 몇 명 있겠어요?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냥 깨져요. 다 깨지면서 중앙까지 그대로 가는 단점이 있죠.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연쇄적인 패배가 된단 말이죠. 계속 한 번 지면 계속 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도움을 주긴 뭘 도움을 줘요. 그리고 왜 도움을 줄 수가 없냐면 연락이 안 돼요. 서로 간에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볼까요? 자, A라는 지역을 깨졌어요. B라는 지역이에요. 만약에 A하고 전쟁이 나고 있어요. 적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A하고. 그럼 B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있는 C는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얘들 전쟁 끝나가지고 얘가 알리려고 보면 벌써 왔죠? 그러면 이제 전쟁하고 있죠? 깨졌어요. 그럼 얘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 있죠? 수령. 수령 문관입니까? 무관입니까? 문관이에요. 수령이 병법을 안다고. 그렇죠? 전쟁의 경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휘권을 갖고 있는 수령 자체가 뭔 일이래. 이렇게 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뀝니다. 뭘로? 재승방약 체제로 바뀝니다. 자, 재승방약 체제는요. 16세기 명종 때인데요. 일단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세조, 명종 요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16세기, 15세기, 16세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하죠. 요거보다. 그렇죠? 요게 더 중요해요. 요거는 그냥 써놓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자, 일단 기본은 유사시. 만약에 전쟁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곳에 집결을 해요. 집결을 해서 집결처에서 모여가지고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보다 훨씬 낫죠. 왜? 이때는 40명밖에 없으면 여기는 A라는 동네에 40명밖에 없어요. 근데 B,
C, D. 자, 여기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E라고 할까요? 자, 이 동네에서 전쟁이 났어요.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항상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항상 유사시가 되면 A로 모여라. 그렇죠? 그러면 40명, 뭐 요 어떤 데는 50명, 어떤 데는 60명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당연히 깨지겠지만 깨진 다음에 왔을 때는 예전과 틀린 큰 군대가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자,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수령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불안하다.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수령이 한둘이 아니죠. 수령이 막 5명, 6명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지휘권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장수를 파견해야겠다. 장수를 골라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많은 장군들을 어디에서? 중앙에서 파견을 합니다. 중앙에서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집결이 돼 있죠. A라는 동네에 다 모였어요. 군사가 다 모였어요. 그러면 누가 군대 그 전쟁의 경험이 많은 장수가 와서 이걸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낫죠. 그렇죠? 장군이 딱 모여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자, 1팀은 여기에서 전면전을 하고, 2팀은 여기에서 숨어 있다가, 3팀도 숨어 있다가, 전면전이 끝났을 때 애들이 여유를 부리는 틈에 타서 쳐라! 뭐 이런 작전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괜찮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자, 단점이 뭡니까? 유사시에 집결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B, C, D. 자, 얘들, 어디로 갔죠? 여기로 갔죠. 만약에 여기 깨졌어요. 다 깨져요. 왜?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군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고, 또, 장수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서 전쟁이 났어요. 장수가 어디요? 중앙에서 파견되죠? 중앙에서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때 무슨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타고 가야 돼요. 자, 그럼 가보니까 다 깨져 있죠. 장군 기다리다 끝난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안 되겠다. 소고군 체제로 가자. 그래서 소고군 체제로 갑니다. 자, 소고군은 이제 선조 때인데요.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돼 있죠. 기본 체제는 진관입니다. 기본은 진관 체제예요. 진관 체제를 기본으로 놓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편제가 되는데 양반에서 노비, 천민, 그렇죠? 천민 중에 제일 하층이니까 노비죠. 양반에서 노비까지. 그러니까 전 백성이 다 뭐가 됩니까?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으로 편제를 했어요. 소고군 체제.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본 것처럼 중앙에서 군사훈련을 받다 보니까 중앙에 군사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적의 침입을 받으면 이 동네는 뭐가 없어요?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군사훈련도 어떻게 하냐? 자, 군사훈련도 지방에서 받아라. 그 지역에서 그냥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업에 종사를 해요. 군사훈련을 받을 때도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주고 유사시에 또 동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자, 지휘권은 영장, 영의 장이 지휘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아니고 영장이에요. 각 군영, 아까 5군영 있었죠. 그렇죠? 아까 그 군영, 5군영의 짱들이 영장이에요. 자, 이 영장들, 그러니까 직업군인이죠. 얘들은 직업군인이에요. 현직 군인,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요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얘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은 뭡니까? 자,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노비밖에 없어요. 노비만 죽어라고 뛰어다니는 거죠. 봐보세요. 자, 양반과 노예가 같이 한 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양반은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죠? 양반 체면에 노비하고 같이 어떻게
이 상민도 아니고 천한 것들하고 어떻게 천 것들하고 같이 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노비는 양반은 전쟁에 나도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 다니죠. 양반 치면 어떻게 뛰어? 그렇죠? 내가 죽을지언정 안 뛴다. 얘들은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비하고 또 이제 노비만 있습니까? 평민도 있어요. 평민도 있고 노비도 있고 양반도 있고. 평민 뜁니까? 죽어라고 뛰죠. 그렇죠? 양반 안 뛰죠. 양반 안 뛰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비만 남아있게 되고 노비들만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과 평민과 노비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죠? 점점 심해지고 여기에서 돈 많은 평민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조금 있다가 야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라고 하니까 미친 듯이 양반을 사겠죠? 양반을 사가지고 얘들 이제 가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려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관체제와 재승방약, 소고군 체제는 이 정도로 해서 기억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 하자라는 것이죠. 자, 책에 보시면요,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이 나오네요. 자, 붕당 정치의 변질은 이제 탕평책으로 갑시다. 2번의 탕평론의 대두 나옵니다. 자, 배경, 이 보면 숙종 때만 보시면 되죠. 양가로 2번에 숙종의 탕평책 나옵니다. 자, 공정한 인사관리로 탕평을 도모하여 했으나 평당적인 인사관리로 결국 실패해요. 그 숙종이 맨 처음에 야 니들 너무 싸운다. 싸우지 마라. 그래서 탕평책을 시행을 했는데 이 탕평책을 어떻게 시행을 했죠? 한쪽을 몰아서 줬죠. 그죠? 자, 남인 이상해. 서인, 야 니들이 좀 저것 좀 해봐. 그래서 권력을 좀 대등하게 놓고 저울질을 냈어야 되는데 이걸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서인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남인이 죽고 남인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서인이 죽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편당적인 인사관리, 그러니까 편당적 인사를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러니까 숙종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결과로 나온 것이 뭡니까? 환국이죠. 그렇죠? 환국.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숙종이 맨 처음에 탕평책을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조 때 탕평책이 시작되는데, 자, 영조 때 탕평책은 일단 영조는 등극할 때부터 노론하고 소론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경종 때 왕세제 나를 놓고 쥐들이 이거 내가 대리 첨정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론하고 소론하고 막 싸우고 내가 까딱 잘못했으면 왕이 되지 못할 뻔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죠. 그런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냥 싸우지 마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싸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영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등극하자마자 탕평교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탕평책을 할 것이고 니들 이렇게 되면 내 눈에 띄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싸우면 죽어. 내 눈앞에서 싸우면 죽어. 자, 이렇게 돼버리는 탕평교서를 발표를 하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야죠. 왕권 땅에 떨어졌고요. 왜 애들이 싸웁니까? 왕이 막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면 니들부터 조용히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정치적인 안정을 해야 내가 뭐 힘이 생기건 뭐가 생기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등극해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탕평교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인자 같은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이인자의 난은 어떤 난이냐면요. 경종이 갑자기 죽거든요. 경종이 죽었을 때 왕세제, 그러니까 영조죠. 영조와 노론이 그 경종의 죽음에 관련이 있다. 라는 이제 명분을 세워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유는 뭡니까? 탕평책을 하니까 내 입지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왕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명분을 세워야죠. 명분을 세운 게 경종의 죽음에 쟤들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이인자의 난입니다. 이 이인자의 난에 대해서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림으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모의고사에도 실어놨어요. 문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이인자의 난은 언제다? 영조 때다.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탕평책 들어갑니다. 탕평파 중심의 운영. 그래서 영조는 노론, 소론 막 이렇게 다 있어도
지들끼리 막 싸우니까 파를 하나 만듭니다. 당파를 만드는데 이름하여 탕평파예요. 탕평파. 그래서 탕평파를 세워놓고 절대 싸우지 마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탕평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붕당을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다라고 얘기하죠. 살림이 어딥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거예요. 저 뭡니까? 사림의 근거지인 향촌. 그렇죠? 요런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당파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고 붕당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영조가. 뭘 만들어서? 탕평파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얘기하죠. 시험에 무진장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림 세력들 본거지가 어디입니까? 향촌이죠. 향촌 중에서도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에는 뭐가 들어가죠? 노비 들어가죠. 재산 막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권을 뺏기 위해서 서원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원의 대폭 정리. 자, 그리고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거 및 3사 관원의 선발 관행. 그러니까 이거 악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조전랑, 병조전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조전랑이 후임자를 그냥 뽑아요. 3사 관리 선발 그냥 해요. 막 이거 악습 폐지합니다. 막 그래서 국왕한테 그 인사권이 돌아오게 되죠. 없애버리니까 돌아오고 그리고 탕평파. 이거 국왕이 가진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탕평파한테 주겠죠. 그러니까 국왕과 탕평파의 권력이 집중되었다. 그러면서 왕권은 자연스럽게 강화된다. 그래서 영조 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영조의 탕평책은 강력한 탕평책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개혁에서 균역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를 예전에 2필씩 내던 걸 한 필로 감해줘요. 이거요? 자세한 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가혹한 형벌 폐지하고요. 사형에 대해서는 다시 삼심제를 시행을 합니다. 다시 안 돼.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데 한 번 해가지고 말 수가 있냐? 아니다. 3번 해야 된다. 삼심제. 그리고 속대전. 법전도 다시 다시 보완해서 다시 편찬을 하는데 그것이 속대전이고요. 신문고도 부활하고요. 한 개 보실까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탕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조 때 막 눌러버리죠. 게다가 자기 아들내미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무섭죠.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래 신하들이 뭐라고 못해요. 뒤에 가서 얘기할 뿐이고 영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가 죽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막 우죽순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누군데요? 정조죠. 그러니까 정조가 등극을 했을 때도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고, 그리고 정조가 했을 때도 사도세자의 아들내미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걸로 막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정조 때는 등극하자마자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등극하자마자 탕평책을 피겠죠. 자, 정조의 탕평책입니다. 배경, 사도세자의 죽음과 시파와 벼파의 갈등을 경험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죽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등용하자마자 그 왕위에 앉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탕평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 신진 관료를 등용을 막 해요. 그래서 4편을 막 만드는 거죠. 시파와 벽파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정조의 탕평책은 적극적인 탕평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척신, 환관, 막 제거해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이라도 좀 부패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관련된 일을 했다거나 그럼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리고. 자, 노론, 소론의 일부와 남인계열.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다 뽑았어요. 그렇죠? 능력만 되면 다 뽑았어요. 자, 개혁. 왕권 강화 필요하죠? 그래서 붕당을 초월한 인재를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규장각도 설치를 해서 규장각에서 공부시키고, 그렇죠? 장용영을 설치하죠. 국왕 친위부대인데요. 이거는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장용영.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붕당 정치할 때 장용영이 뭐냐? 맨 처음에 이제 정조가 등극을 하니까 막 모함 있고 막 독살, 암살. 그런 음모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하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자신만의 군대를 또 만들죠. 그게 장용영이고요. 엄청났어요. 그죠? 엄청난 군대를 만들고 자, 초계 문신제 뭡니까? 37세 이하의 당 하관 중에서 인재를 뽑아요. 그 다음에 40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교육?
내가 선생님 돼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37이면 그때 당시에 37이면 아저씨 엄청난 아저씨예요. 그죠? 이제 난 세상 거의 다 살았다. 뭐 이 정도 할 정도로 37이면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 뽑아요. 단지 계급이 낮다는 품계가 낮다는 이유로 뽑아요. 뽑아놓고 왕이 와가지고 가리키는데 왕 앞에서 줍니까? 큰일 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막 엄청나게 공부하죠. 공부를 막 시킵니다. 그 다음에 천재를 만들어요. 천재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때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가도 돼. 그래서 40세까지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뭐 3년 4년 교육을 받죠. 근데 교육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 정조인데. 정조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면서 스승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됐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승이 엄청나게 무섭고 왕이 무섭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쫙 깔리면 이때 이제 왕권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화성 건립인데요. 이게 참 이 묘 이름을 좀 아셔야 돼요. 화성을 왜 만들었습니까? 일단 상공업 육성이고요. 일단 화성에다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을 하죠. 그래서 사도세자의 묘가 현륭원이에요. 그렇죠?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막 묘 같은 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낼 때 묘 릉 이름도 다 넣어가지고 책에다 부록에 넣었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윤건릉이에요. 그렇죠? 현재는 이렇고 이때 당시에는 현릉원. 그래서 요거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못 믿겠으면 한번 들춰겨 보세요. 부록에 보면 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수원에 현융원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이장을 시킨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수원에 옮긴 다음에 이장한 다음에 막 가가지고 펑펑 우는 거 말씀드렸죠? 정조가 펑펑 울어요. 그러면 이 대신들이 있다가 이걸 보고 엄청나게 무섭겠죠. 그죠? 왜? 내가 아버지 사도세자 죽을 때 옆에서 몇 마디 거들었는데 얘가 펑펑 울어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가요. 얘들은 맨날 살아오는 판이죠. 잠자고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정조 보기가. 그렇죠? 언제 칼날이 들이올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수원 화성을 육성을 합니다. 수원 화성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원을 제2의 도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수원에다가 자기의 이상향을 건설을 해요. 딱. 그런 다음에, 한양에서 수원으로 자주 가죠. 그래서 행차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화성 행차도. 그래서 거기 행차도 보면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요런 행렬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가 배다리. 그렇죠? 배다리에 이렇게 행차하는 거 하나. 요거 두 개 나오죠. 이게 왜? 자연스러운 거예요. 수원 화성.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하는 건데 뭐가 이상합니까? 그죠? 행차도. 자, 이 행차도에 보면 정약용이 만드시죠. 배다리. 배다리는 어차피 문화 시간에 문화편에서 할 건데 배 있죠. 배를 옆에 이 철사로 묶어요. 그리고 판때기를 딱 올리죠. 다리. 그래서 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차를 해요. 그리고 왕의 행차가 끝나면 이거 또 철거하죠? 철거하고. 또 왕함 또 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정조는 군사. 자,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자기에 해서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 다리를 그냥 건설을 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가서, 만약에 내가 이제 피했다. 전쟁이 나서 막 피해야 되는데, 앞에 바다다. 강이다.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군사훈련식으로 일종의 군사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비용 문제.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했어요. 근데 정조의 행차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행차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귀를 열었어요. 행차를 막 하면서 백성들이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직접. 자, 요새 힘든 게 뭐가 있냐?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못한다. 이렇게. 못하면 네 목을 벨 것이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요새 난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시전 때문에. 그렇죠? 시전 상인은 조금 이따 할 건데, 상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시전 상인이, 난전이에요. 난전은 뭐냐면, 무허가 상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동네 보면 그 앞에 자판 깔아놓고 떡볶이 팔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난전인데요. 이렇게 막 있는데 이 난전을 금지를 내는 게 금난 정권이에요. 이 시전상인이 금지를 하게끔 만든 게 금난 정권인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도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계속 듣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조가 그래 이거 문제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죠. 그게 뭡니까? 금난정권 철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공업이 육성이 되는 거예요. 정조는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공업도 육성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지방 통치 볼까요? 요거 안 했군요. 화성 건립을 할 때, 이 화성에서 행차를 할 때 장용영 군대가 다 갑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행렬이. 어마어마한데, 이 화성에 가가지고 뭐 하냐? 화성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화성에 가서 실질적인 군사훈련 합니다. 군사훈련. 장용영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장용영 가서 화성에서 전쟁을 가상한 실질적인 군사훈련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했대요. 어마어마했대요. 이 수원을 덮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 장용영이 맨 처음에 수십 명밖에 안 됐던 군대인데 정조가 이만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왕이 행차를 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많이 쫓아다니겠죠. 많이 쫓아다니는데 봐라 이거지. 네가 우습게 보는 나는 이 정도의 군대를 갖고 있다. 만약에 네가 난을 일으키고 싶으면 이 정도 군대 이상이 아니면 나한테 덤빌 생각하지 마라. 니들은 씨를 말려버릴 거다. 이런 겁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훈련도 했고. 그러니까 정조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정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멋있어요. 자기가 막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무예도보 통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자기가 무술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요. 신하한테 그림을 그리게 해서 착 행동 하나하나 탁. 지금으로 보면 그런 책들 많죠. 서점 가면 막 절권도 해가지고 자세. 그렇죠? 이걸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조예요. 그래서 칼 가지고 딱 하고 이걸 가지고 장용영을 가르쳤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뛰어나. 이것도 잘해.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지방 통치. 자,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줬어요. 자, 수령의 권한? 그러니까 수령 같은 경우는 지역 유진, 지역에 파견된 거기에서 이제, 군현, 거기에서 이제 담당을 했던 지방관이죠. 파견했던 지방관인데, 수령이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유양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양반들이 딱 놓친 애들이 이렇게 쫙 보고 있으니까 수령이 뭐 할래도 눈치 싹 보고. 어르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이놈아. 그러면 이제 못하죠. 그렇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지방의 뭐죠? 향촌자치죠. 그렇죠? 향촌자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림들이 만들었죠. 향반들이.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향약을 누가 만들어요? 양반들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의 권한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역을 그냥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 만들어진 향약 가지고도 재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 부작용이 뭡니까? 양반들이 백성들 수탈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안 되겠다. 수령의 권한이 너무 없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줬어요. 향약을 수령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령이 어마어마한 실권을 갖게 되죠. 그죠? 그 지역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국가 지배권은 또 강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요. 자, 사회개혁. 그래서 서자와 얼자, 서얼, 노비, 차별 완화시켜줬고요. 자유상업을 허용했습니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신해통공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상업해라. 자, 편찬사업 보시면 대정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추간지, 무예도보통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써놨나요? 문체반정이 있는데요. 문체반정은 뭐냐면 도가 없는, 신식문체는 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가 있는 문체로 돌아가자.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막 요새 그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그쵸? 말 막 줄여가지고 크크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전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하하 그래가지고 그런 걸 표현을 했는데 이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도가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중후했고 그런 도가 있는 문체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체 반정인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노론 벽파들이 도가 없는 신식 문체를 계속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론 벽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확
한 게 문체반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든가 이런 게 지목이 돼서 조금 힘들게 그러기도 했고요. 자, 세도정치 나오죠. 세도정치 보면요. 정조가 뜬금없이 죽죠.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 사후 3대 60여 년 동안 누가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저게 오죠.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힘을 막 세우다 보니까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부러져요. 그렇죠? 강하면 부러져요. 그럼 정조가 죽어버리니까 자, 여기에서 말도 못하고 있었던 세력이 누굽니까? 노론 세력. 그렇죠? 이 노론 세력들은 너 언젠가 어떻게 될 거야. 그렇죠?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돼. 그래서 얘들이 힘을 키웁니다. 힘을 키워가지고 정조가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허수아비 왕을 올려놓고 그리고 외척이 돼서 왕을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이상한 권력 구조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때리면 안 돼요. 애가 있으면 계속 두드려 패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깡패가 됩니다. 왜? 막 두드려 패니까 막 맞아요. 막 맞으면서 나도 강하게 될 거야. 언젠간 저걸 할 거야. 이렇게 되죠. 언젠간 저걸 할 거야. 그러면서 세도 정치로 이상하게 변질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의 폐해죠. 붕당 정치의 폐해로 세도 정치가 이어지는데 뭐 순헌철이죠. 순헌철. 그래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권력을 장악을 해요. 그러면 순조는 11살 때 왕이 되고요. 이 헌종은 8살. 철종은 좀 많아요. 19살 때 됩니다. 그러니까 11살짜리, 8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워놓고, 풍양조씨, 안동김씨가 등 딱 해가지고 정치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요 밑에 뭐 의정부, 뭐 비변사 이런 데는 다 누가 있겠습니까? 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그냥 매관매직이 성행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무슨 정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배만 채우면 돼요. 그렇죠? 무슨 뭐 청렴결백 그런 거 없어. 세상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세상이 됐으니까 우리 배만 채우자. 세력 다 데리고 오죠. 그렇죠? 한 방에 이제 누그러지 막 하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그게 터진 거죠. 세도 정치로. 자, 세도 정치의 권력 구조 봅시다. 정치 기반 축소 소수 가문이 중앙 정치를 주도하고요. 권력과 이점 독점. 그래서 소론하고 남인 세력은 다 그냥 없어요. 그렇죠? 없애버려요. 이제 정치는 이제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하는 거예요. 자, 권력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는 있으나 마나한 그 기구가 돼요. 그래서 유명무실을 해줬다. 이름은 있지만 실권은 없다. 유명무실해졌다. 다시 얘기하면 비변사는 엄청나게 권한이 강해졌다. 왕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얘기인데 왕권 없어요. 왕권 약화예요. 세도정치의 폐단 엄청나죠. 그렇죠? 사회통합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수령권이 절대화됐죠. 누가 했습니까? 정조가 뭘 하기 위해서? 중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령권을 줬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왜? 세도 정치로 오니까 수령들이 이제 돈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와, 돈 좋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이제 돈 많은 신양들, 그거 뭔지 모르시겠죠? 신양들이 돈 가지고 찾아오죠. 찾아와요. 그러면 수령은 이 사람아 그거 딱 챙기고, 그렇죠? 챙기고. 그러면 이 챙기는 거를 위에다 찔러야 되는데 찔를 사람이 없어요. 수령이 견제 세력이 없어요. 왜? 정조가 수령한테 모든 권한을 다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변질돼서 수령권이 절대화됩니다. 지방 정치기강의 문란. 그래서 수령직, 매관매직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 농민은 막 부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홍경래난이죠. 홍경래는 지방 지방 몰락 양반이에요. 몰락 양반인데 머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제 될 것 같은데 계속 떨어지는 거지. 막 떨어져요. 그거 난 이번에 또 떨어졌어요. 옆에서 이제 얘기해. 너 왜 떨어졌는지 진짜 몰라? 모르겠는데. 너가 돈을 안 줘서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무슨 소리야? 봤더니 사회가 썩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막 그 애국가를 써도요. 그래도 합격이에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합격. 왜? 걔는 돈을 더 많이 줬거든요. 말이 안 되죠. 난 쫙 썼는데 이거 써놓고 합격이 되니까 이거 이따위 세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 홍경래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농촌사회 변화, 자연재해, 농민들의 조세 부담 과중, 농민 저항이 발생했죠. 이게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래요. 군정, 환곡,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란이 되니까 이제 진주에서 시작되죠. 농민 봉기가 빵 터져요. 터지는 순간에 전국적으로 터지게 되면 빵빵빵빵. 이게 뭡니까?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자, 세도 정치기의 농민 봉기 들어갈게요. 배경, 삼정의 문란이죠. 그리고 탐관오리의 부정부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청 나오죠. 소청은 뭡니까? 청하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아니되옵니다. 막 그 탄원서 올리고요. 막 그런 거. 그게 안 되니까 벽서를 붙여요. 벽서는 뭐냐면 밤에 새벽에 벽에다가 벽보, 대자보 붙이는 거예요. 빵빵.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래선 되겠느냐? 막 쓰고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괴서를 쓰는 거죠. 이제 나라가 쫄딱 망했다. 괴이한 문서를 써가지고 막 뿌리고 붙이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흉흉해지는 거죠. 자, 홍경래의 난. 그래서 서북민에 대한 차별 대우입니다. 그래서 몰락 양반 홍경래가 지휘를 하고요.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광산에서 일하는 뭐 농민이라든가 광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뭐 상인이라든가 다 아주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것이 홍경래 난입니다. 그리고 임술 농민 봉기는 진주에서 시작했고요. 진주성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함흥에서 제주도까지 확산이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전국적인 막 연락체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터지니까 막 빵빵빵빵 터진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편은 이만큼 하고요. 사회편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사회편. 자, 사회편도 중요하죠. 사회편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분제, 신분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분제 동요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양반의 분화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양반. 자, 양반들이 어떻게 분화되냐? 요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뭐가 생기죠? 납속책. 그리고 공명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주고 양반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자, 양반의 수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지주전호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주전호제.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갑부들이 출연을 하는 거죠. 부유한 농민들이 출연을 하면서 사버리는 거예요. 양반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지주전호제로 인해 가지고 이건 이제 경제편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지주전호제로 인해서 신분적인 관계에서 이제 신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적인 관계로 바뀌어요. 사람들 의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뭐 양반이면 양반이지 뭐. 대놓고는 못하고, 그렇죠? 양반이면 양반이지, 집까지 게 뭐가 틀려 우리랑. 이런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양반들이 원래 양반을 이제 건반이라고 합니다. 건반은 이제 중앙에 있었던 권력을 가진 양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중앙의 특권층입니다. 이 중앙의 특권층은 자기들의 특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향안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향안. 그리고 청금록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청금록은 이제 간의 족보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니들하고 틀려. 니들이 누군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겠지만 이제 잔반이 아니고 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향. 자, 건반만 있느냐? 향반도 있습니다. 향반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위세를 유지하는 애들. 책에 보면 이게 뭐라고 써 있죠? 겨우라고 써 있죠. 겨우 이게 아니고요. 겨우 위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에 비해서? 건반에 비해서 약하다 요거죠. 하지만 위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의 지배층이에요. 그렇죠? 이게 향반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향반, 겨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잔반인데요. 잔반은 말 그대로 몰락한 양반이에요. 그럼 얘들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가 아니고 위세를 유지하는, 지방에서 건반보다 유지할 수 있는 특권층, 잔반이 이제 몰락 양반.
얘들이 이제 잔반이고요. 이제 특이한 경우가 신양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향촌에서 새로운 양반들이 출연을 한 거죠. 이게 신양이에요, 신양. 자, 새로운 양반인데요. 이 새로운 양반들은 얘들이 인정을 안 하죠. 얘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양반들.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신양 같은 경우는 뭐가 많죠? 얘들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관권과 결탁을 합니다. 수령에게 돈을 매겨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수령한테 가서, 야,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아야겠냐? 난 양반이야? 그럼 난 뭐야? 양반 아니야? 아, 당신이 양반이지 왜? 아, 얘들 무시하잖아. 그래? 얘 이제 돈을 줬으니까. 얘들은 돈 안 주고, 그렇죠? 얘들 막 돈 매번 갖다 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 네가 좀 가가지고 어떻게? 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뭡니까?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얘들하고 비교돼서 미칠 것 같아. 아, 그래? 기다려봐. 내가 머리를 쓸게. 수령들이 애들 시켜가지고 요다 불질러버려요. 그럼 요게 향안이나 청금록 같은 게 다 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요거 만들어야죠. 만들 때 싹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얘들은 열받죠. 그렇죠? 얘들은 무지 열받아요. 얘들은 그냥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제가 모의고사에 이거 냈죠. 잔반과 신양의 차이. 잔반은 오늘 저녁 어떻게 먹냐.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힘들어 죽겠는데. 신양은 뭐예요? 지금 수령이 왔는데 얘가 돈 좋아하려나? 이런 거. 그렇죠? 얘들은 엄청나게 비단 옷에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얘들은 막 찢어지는 옷 입고 다니는데 막 가다가 이제 따지는 거죠. 야, 이놈아, 이 상것이 양반을 몰라보고 인사도 안 해? 얘 끼워부셔. 나도 양반이네. 이렇게 하면서 덤비는 그런 그림들. 됐습니다. 자, 이제 중인을 한번 볼까요? 중인. 중인 같은 경우 이제 책을 보시면 사회차별 뭐 이런 거 있죠. 서얼이 이제 열받아요. 그쵸? 서얼들이 이제 열받아요. 왜 열받냐면 그 아래 신분 상승 추구해 보시면 중인, 철종대 대규모 소청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떻게 좀 해줘라. 안 해주죠. 자, 서얼. 외란 이후에 납속책을 이용해서 관직에 진출해요. 그러니까 서얼 같은 경우는 뭐가 금지돼 있죠? 문과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금지돼 있냐 이거지. 그쵸? 넌 법으로 그래. 안 돼, 금지.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 나도 돈 주고 살 거야. 그래서 나도 돈 주고 사가지고 양반이 돼요? 그 다음에, 문과 보는 거죠. 그래서 높은 관직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도 높은 관직 올라가 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버리고, 정조 때는 왕이 그냥 등용을 하죠. 야, 검사관으로 들어와. 유독공 박제가, 그죠? 그래서, 정조 때 서울 출신의 관리들 뽑아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양반들이 정말. 자, 역관 봅시다. 청과의 외교 업무에 종사를 하고요. 통역관이니까 서학 등 외래 문물 수용. 그러니까 이때 역관들이 돈을 만지는 법을 알죠. 그렇죠? 요거 딱 한 다음에 무역 딱 해. 역관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돈 주고 막 양반 돼버리는 거죠.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70%가 될 수밖에 없어요. 70% 이상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노비 해방 볼까요? 노비 해방. 자, 노비 같은 경우 저번 시간에 했어요. 노비 종목법이 있으면서 노비수를 감수시켰죠. 자,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서. 자,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전기까지 일천즉천이 있었죠. 일천즉천 뭡니까? 노비수가 감소하는 거. 노비수가 증가해야죠. 증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국가의 재정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돈이 없어져. 야, 이 문제가 생겼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요. 자, 일천즉천에서 뭘로 바꿨죠? 노비종목법으로 바꿨어요. 노비종목법으로 바꾸니까 노비수는 감소하죠. 국가 재정은 올라가요. 자, 순조 때 1801에 순조 원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예 이것도 안 되겠다. 공노비 있죠? 공노비 해방시켜버려요. 그 공노비는 이제 노비가 아니에요. 해방시켜버렸어요. 약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6만 6천 명의 돈은 어디 국가로 오죠? 국가재정 확충이에요. 그러니까 노비 제도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노비의 그 인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공노비잖아요.
산업인이 있어요. 산업인은 그대로 있고 가보게요. 1894년에 법제화되면서 그때 노비제도가 싹 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가족제도의 변화 나오죠. 가족제도 보면 조선 중기에 자녀 균분상속, 제사의 분담, 뭐 처가살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그럴 때 이 중간에 뭐가 있었죠? 예학과 보학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 가부장적인 사회 그 생각이 의식이 생기면서 어떻게 조선 후기에 갈 때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강화. 그래서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 입양이 일반화됩니다. 부계 위주의 족보가 편창되고요. 동성마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 남자끼리 사느냐 여자끼리 이게 아니고요. 동성, 성을 가진 김씨면 김씨, 이런 동성을 가진 마을도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자, 향촌의 질서 변화. 그래요. 이것까지 하고 좀 쉽시다. 자,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었다. 그래서 배경. 뭐 그리고 향촌 지배 노력 있죠. 요거는 구향이에요. 구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 있습니까? 요거 향안과 청금록. 요걸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구양들이 신앙에 도전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무엇인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신양 같은 경우는 관권과 결탁을 해서 얘들 계속 견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향해도 장악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제 분홍층의 대두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고요. 저 분홍층의 양반화의 원인 있죠. 도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주고 양반이 되려고 했느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반이 되면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 그 가족까지 어떻게 군역이 면제가 됩니다. 그렇죠? 양반이 되면 얘들한테 수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수탈받을 수가 그걸 이제 뭐 문제 없게 돼요. 그렇죠? 왜? 내가 양반인데 수탈하면 내가 하지. 그렇죠? 누가 날 수탈해? 나 똑같은 양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보다 뭐가 뛰어나죠? 돈을 만지는,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돈의 흐름 같은 거 굉장히 꿰뚫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빠삭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농민으로 있을 때는 경제활동이 안 돼요. 양반이 됐어요. 모든 편의가 다 제공되죠. 양반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얘들이 왜 얘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끼고 싶어요? 나 양반인데 우리 동네에서 양반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향회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농민계층의 분화 여기랑 경제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